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내홍 격화입니다. 예, 각 당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출사표 오늘 먼저 듣고 대담을 시작해 보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총선의 필승가도 송영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끼얹는 진짜 여당, 그 위대한 민주당을 저 송영길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심동심, 당청동색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낙인 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은 이심, 송심,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송영길 그 의원이 네. 출마 선언에서 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이재명 아니라 정부와 이재명 네. 정부. 아마 선명한 사람을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혁과 민생에서 선명해야죠. 분명한 개혁해야죠. 내란 세력의 티끌까지 쓸어야죠. 그건 선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를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뿐만 아니고 예. 우리 당 구성원 모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들 모두가 저는 이마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거는 지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송영길 의원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야지.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좀 근거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누구는 뭐 대통령과 거리가 있고 뭐 혹시라도 당대표가 되면은 뭐 한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송영길 후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집권 2년 차 든든하게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면서 이분이 되면은 뭐 당청 간의 관계, 그건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다음에 당대표가 되면은 무슨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정치인 정청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공하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인 한민수의 미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진영의 미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전하고 진짜 정책을 놓고 예.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를 놓고 정말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민정 의원님도 나오시면서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청년 뭐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하던데 네네. 저희들은 당연히 청년 세대와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 정책적 고민도 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이번에 지도부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의 등판이 과연 이번 전당대회 변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두 사람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권력 독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농도가 짙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저렇게 권력의 분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권력의 분화가 네. 국민들을 향하지 않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분화가 일어나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송영길 또 고민정 의원까지 네. 권력 분화를 오직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심, 그리고 뭐 당심 또는 어떤 청심, 이렇게 자기들의 계파를 향해서
향하다 보니 과연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 국정을 책임져야 될지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 안 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이러한 자칫 권력 분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이렇게 변질돼서 국민 또는 민생으로부터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은 좀 그런 것이 우려스럽지요. 예. 권력 분할한 단어를 좀 많이 좀 써두셨는데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 공방을 두고 좀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예. 김민석 전 총리가 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또 조국혁신당 문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합당 네. 제한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 거군요. 폭탄들이 발음. 저는 뭐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만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처럼 보기 싫거나 싫은 사람 그냥 제명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니 전당대회가 있고 거기에 당권 주자가 있고 최고위원들 주자가 있는데 왜 저기 치열한 경쟁이 없겠습니까? 예. 네거티브는 당연히 지양돼야 되는 거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수백만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 선택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딱 이제 경선 레이스가 끝나고 저희들이 8월 17일 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놀랄 만큼 놀라실 겁니다. 그거 딱 보는 거 보고. 저는 김민석 전 총리님께서 이제 출마 선언문에 네. 자기 정치의 이제 폐해 그리고 당정 혼선이다 뭐 협력을 이렇게 혼선으로 빠뜨렸다는 표현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좀 어느 적합성이 있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좀 구체적인 뭔 예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당정 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지난해 8월 2일 되고 바로 사무총장, 정책위장, 전략기획위원장 본인을 돕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대거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탕평 인사라고 이런 인사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 누굴 공천했습니까? 전략공천 누굴 했습니까? 지방선거 모두 경선했잖아요. 정말로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저 사람은 가깝다는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감점 먹고 감점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천이란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요. 경선에서 진 사람이. 그래서 전 자기 정치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이제 합당 제한 얘기를 가지고 하신 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역시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지 못하고 어떤 기밀성이나 신속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안성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거는 본인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절차를 문제 삼을 수는 뭐 지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당시 분명히 보십시오. 정청래 전 대표는 합당 선언이 아니고 지금 김민석 총리님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합당 제안을 하겠다. 전 던지고 우리 당원들의 투표나 당원들의 의견 우리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뭐 강두구 최고위원이랄지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일자리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인 최고위원 자리에서 하늘에 두 태양이 뜰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대하고 또 저기 정말로 어디 정보지 같은 찌라시 같은 걸 도는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공개 최고위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우리 민주당 무슨 지도부가 광역단체장을 양보하기로 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협상도 하기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런 걸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면서 합상 제안을 무산시키는 사태가 온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뭐 모든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런 거면 몰라도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뭐 책임이다. 자기 정치라고 공격한다면 그럼 강두구 최고위원이 그 합당 제안 사태 마무리될 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뭡니까? 뭐 대통령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리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식으로.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총리님이 그때 입장을 밝히라고 제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전 그런 얘기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따져보면은 뭐 저런 말씀 하시면 하실수록 뭘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본인 할 말씀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신 최고위원들이 모두 합당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6.3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하고 또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우리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가 연일 이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의원이 민주당의 지금 그 당권 경쟁이 그 아주 건전한 경쟁이고 전당대회 끝나면 아주 아름다운 종결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주장한 이후에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의 말을 좀 부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의 지금 당내 경선은 벌써 낙인 찍기 건전한 경쟁이보다 상대 후보를 낙인 찍고 또 그런 그 낙인 찍어서 뭔가 그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강성 지지를 이끌려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2분을 하다가 이제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이 또 참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기뜸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네. 김민석 전 총리 후보가 네네. 이길 것이다. 왜냐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낼 것이고 그것이 한두 번에 안 그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후보의 여러 가지 대결이 그렇게 그냥 건전한 경쟁으로 끝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회의적인 의원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이 네. 결국은 권력 분할을 넘어서 분열로도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내 전당대회가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뭐 건전한 어떤 경쟁을 넘어서서 민심과 멀어지는 그래서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부분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촉발시켜서 정점을 찍은 민주당의 어떤 추락이 전당대회를 경우로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좀 귀띔을 해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셨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언제 좀 출마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그 앞서서 이제 우리 강승규 의원님이 제가 뭐 지지율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예, 찾아야 예. 되니까 근데 무슨 지지율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최근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지금 당직 실업자 상태입니다. 예. 정청래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시죠? 아니죠. 저희가 이제 정무직이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님 이제 사퇴하는 순간 네. 저도 뭐 당연 면직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직접 말씀을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회도 있고 해가지고 예. 제가 느끼는 거는 대표께서 지금 대통령님이 순방 중이십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쵸. 유럽 나토 가셔서 지금 또 방산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SNS 메시지 냈는데 우리 대통령 순방 가시면 이번에는 뭘 갖고 오실까? 무슨 선물 보따리 들고 오실까? 정말 기대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할 때 솔직히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번엔 무슨 사고 칠까 했는데 정말 우리 대통령 외교도 만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예. 제가 예측컨대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 메시지 내시고 행보랄지 행보하고 여러 가지 본인 말씀 기자분들께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연임 도전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에 보니까 16, 17일 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그러면 정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정청래 대표를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정치를 할 때 옆 지역에서 좀 같이 있어봐서 좀 예, 아는데요. 상대당이지만 정청래 대표의 선은 분명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확실히 끌어들여서 선명하게 정치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김민석 후보나 당의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권력의 분할을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보다는 선명한 걸로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딱 어떤 프레임을 걸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강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극단적인 선명성 경쟁의 메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상대 후보 등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런 메시지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징계 정치로 연애 시끄러운 가운데 장도경 대표의 기강 확립 카드, 이번엔 육선이죠. 육선의 조경태 의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당목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 통화를 했다라는 이제 이 의혹인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의총에서 당시 우리 원내 지도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좀 제발 이런 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예, 예.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었다. 우리 당의 모 중진 의원이 박덕흠 부의장을 투표하지 말아달라. 뽑지 말아달라. 이게 여야가 네. 서로 이제 우리 야당목, 여당목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지지해주는 그런 표를 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당 의원들에게 우리 야당의 중진 의원이 박덕흠 부의장을 우리가 내부에서 선출했는데 찍어다지 말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의 어떤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면 아마 그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치 속에서 야당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몫이 있고 야당 의총에서 야당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국회 부의장을 뽑아놨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걸 뽑아주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해당 행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가 징계를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한 어떤 충분한 명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제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당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역시 국민의 힘이다. 한심하죠. 회의 열면은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회의 열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 발목 잡으려고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면서 왜 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느냐 말로는 공격합니다. 그래놓고 본인들은 지금 저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당대표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결국은 제명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또 당선됐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조경태 의원 아마 징계할 것 같습니다. 해당 행위 걸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멈출까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 그 다음에는 친한계 쪽으로 또 겨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이 제1야당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징계하겠다, 누구 쫓아내겠다, 서로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는 안 들어와요.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합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본인들이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이라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누구에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주장은 또 그래요. 내란 어떤 세력 동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회직을 맡길 수 있느냐. 본인 소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지금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징계를 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분들이 조금 살만해졌나? 근데 한번 보십시오. 살만하지 못할 텐데요. 지금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못 느낍니까? 뭐 저만 느끼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부적으로 하려면 조용히 하시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방송 나와서 어떤 사람은 서로 장동혁 제소하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 사람 잘라야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110석짜리 제1야당이 말로는 민생 외치면서 할 일입니까? 하루빨리 국회라도 좀 들어오세요. 입법도 하고 정책도 좀 합시다.
예,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부터 또 전국을 돌면서 참전과 집회 현장을 찾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여야의 협치도 있고 예. 또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입법권과 이런 것이 존중되고 독립성도 있지만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을 향해서 하나에 대한 일치된 모습도 보여야 되죠. 예. 그런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고 당원 당규를 위배됐을 때는 국회라는 것은 또 당내에서도 어떤 윤리 절차가 있고 여기에서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을 그저 개파 활동에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윤리나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를 또 비판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지도부 사퇴 요구 등으로 이렇게 촉발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도 남발돼서는 안 그렇지만 그렇죠. 당원 당규에 의해서 국회 내부에 움직여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장외 뭐 여론전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지금 분명한 여러 가지 지금 사고에서 여야가 경쟁하고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또 어떤 선관위 사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독주에 대해서 야당을 협상 또는 협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 독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당지부대의 노력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정도의 문제일 것이고 민주당이 오늘 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소위에서 네네.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이 본인들의 얼굴도 좀 되돌아보면 야당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 어떤 얼굴을 들기 어려운 독주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여당도 자기들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국회가 과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봐야 됩니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장동혁 지도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는 지금의 여당 그리고 또 일부 우리 야당의 일부 세력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국회 법사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속도전 대 보이콧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면서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 좀 이야기해 주시다면요. 예, 그 민생 법안들이 제 들어보니까 네. 법사위에 100건 가까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사위에서 민생 입법들을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그 법이 의결이 되고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인들이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 지금 본인이 인천 등 전국을 돌면서 집회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야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지금 하반기 국회 구성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7석 좀 뽑아주십시오 해도 응하지도 않고 상임위 배치도 안 하고 저 정무위에 소속돼 있는데 간사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야당 중에는 국민의힘만 안 들어왔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마 당내에서 사퇴론이 거세지니까 당 안에 여의도에 있기 싫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밖으로 돌자. 뭐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검은 모자 쓰고 검은 마스크 쓰고 부정선거 피켓 들으면 이거 좋아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밝히세요. 나는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든지. 뭐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런 피켓 들면 안 되죠. 제1당 대표가. 그렇잖아요. 그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1당 대표답게 원구성에도 임하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키워드 제목이 우리 민생 국회 하자는데 보이콧이 뭡니까? 속도 내야지요. 국민들 하루하루 힘든다는데 빨리 법안 통과시키고 민생 입법 챙겨야지요. 근데 보이콧 전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잠시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리고 뭐 법안 상정하면 와 하고 나가버려요. 또 항의하고. 전 그래서
제 월급도 우리 국민들이 주십니다. 국민들이 혈세로 제가 세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월급 반납하십시오. 반납해야죠. 보이콧하고 맨 일을 안 합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정무위 당정하고 왔습니다. 매일 회의하고 매일 논의하고 합니다. 근데 뭐 합니까? 매일 자기들 내부에서 징계 싸움하고 있지, 또 당대표라는 분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법사위는 와가지고 그냥 못 열리게 보이콧하고 있지.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직전에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가 얼마입니까? 그분들 생계 MBK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홈플러스 폐지되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정치권 할 일 아닙니까? 그 정무위 열자고 하면은 빨리 좀 응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민생 입법 많으니까 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님들 계시면 빨리 좀 돌아와 주시고 다른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본회의뿐만 아니고 상임위에 보이콧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장경원 대표님 빨리 모시고 들어오십시오. 예, 하루빨리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게 의원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일을 한다고 야당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일을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죠. 지금 오늘 저희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사위 소위 저도 항의 집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고생 살해 사건의 장윤기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그 아버지가 관련돼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이 살인 사건을 단순한 그런 살인 사건으로 만들려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것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것을 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소위를 열어서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걸 저희가 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민주당의 일이 국민을 향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의 어떤 특권층, 민주당은 이미 옛날에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 예. 이미 민주당은 그들만의 닉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어찌 될까요?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이런 민주당이 독주를 호소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처럼 반민생, 겉으로는 민생법안 100개가 계류돼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은 저는 반민생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수처 특검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민주당을 좀 제재해달라고 저희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좀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보십시오. 이번에 원구성에서 네. 지난 전반기에서 7개를 저희 줬습니다. 근데 그 전반기에서도 어떤 재경이라든지 정무위라든지 또는 국방이라든지 아주 노란자에는 또 다 가져가고 껍데기 7개 상임위만 갖다가 야당 보고 위원장 하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겁니다.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전통적으로 서로 여야가 함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는데 관습법인데 이것을 벌써 4번째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후에 원구성 4번 협상에서 모두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열어놓고 민생 타령해봤자 그것에 민생 입법이 만들어집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국회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경제 무슨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많은 지금 민생 관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노른자 상임위 얘기하는데 결국은 밥그릇 싸움하겠다는 걸 실토하셨어요.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들의 민생 밥그릇을 쳐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강도 높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뭐 장윤기 사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관련된 경찰들, 은폐하고 수사 제대로 하는 사람들 우리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최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처벌되도록 지켜볼 겁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거기에 연결시켜서 또다시 경강부회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치 검찰들이 다시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습니다.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만약에 경찰이 암장한다는 걸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장이 되지 않도록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들이 지금 법사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밖에서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가 같이 논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어떤 피해자가 검사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그럼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겁니다. 아니 그 권한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비대해지고 견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찰 내 외부에 그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히 통제와 그다음에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를 하고 건전하게 논의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인권과 권한을 보장받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지요.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밖으로 돌면서 계속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이 사건 처벌 분명히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 경찰들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경강부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공격해봤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저런 논리에 잘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협의 법사에 들어오세요. 소위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들 생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위도 들어오시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신데요. 제 발로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협의가 되려면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 일단 앞에서는 들어와라 민생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독재 마인드로 진행하고 있지요. 국회가 이렇게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소수당이고 국민의힘 등 보수가 다수당인 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견강부의라고 그러는데 견강부의가 아니라 국회 시스템이 법으로 국회법으로도 진행되고 국회 관습법으로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국회 관습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떤 때는 다수의 논리로만 어떤 때는 그냥 법에 있는 것으로만 계속하고 그리고 상대를 프레임으로 공격해서 어떤 불리하면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민주당이 이런 국회 일방적인 운영 방식이 국민들 눈에 다 비칩니다. 그냥 말로만 논의하자, 협치하자는 것이 효율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 이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꾸 민주당 보고 자기 얼굴을 좀 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 전당대회만이 아니라 지금 장윤기 사건도 본인들이 너무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뭔가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놨는데 마침 또 이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못되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터집니다. 그냥 이거를 지금 국민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을 견강부에서 경찰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야 경찰과 검찰도 어떤 건강한 견제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찰의 모든 것을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보안수사를 폐지하면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은 피해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 어떤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